좋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 계셔가지고 제가 김현미 도슨트님을 대신해서 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대체로 이 노인 영화제에 보여지는 영화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봐오셨던 영화에 비해서 약간 제작 능력은 아마추어적인 면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화를 통해서 김현미 도슨트님이 해설해 주신 거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거는 우리 이런 말들을 하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사실 이 수많은 경험을 쌓은 그런 작가들보다 경험이 작은 작가들이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굉장히 많고 중요한데 능력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고 또 영양가 있는 면을 전달해드리는 게 도슨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영화는 참 좋았고 더 좋은 해설을 해주셨어요. 먼저 본 영화에 비하면 이 쑥떡이라는 영화는 약간은 기량은 달라요. 이들이 말에 의한 대사보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하죠. 2021년도에요.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전공 실습 대학원생들의 작품입니다. 아까는 아까도 저 대학원 학생의 작품이었고요. 여기 중건역으로 나오는 박예찬이라는 어린아이 이름을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감독이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갖다 썼고요. 정국창이라는 할머니 역할을 하신 분은 그때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시니어 배우상을 수상했고 이 음식으로 만든 영화라고 해서 서울국제음식영화제에 초청장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소년의 어머니는 가사일로 바쁘고 또 생활고에 조금은 허덕이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친정 어머니인 듯한 분을 집으로 모십니다. 이 혼자 키우는 이 아들은 폭력성이 대단하죠. 어울릴 아이들이 없고 또 약간 부족한 집안의 아이라고 왕따를 당합니다. 기력이 세한 할머니가 그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동안 낯설게 지냈던 할머니와 이 소녀는 서로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타인에서 식구가 되기까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소년과 할머니는 어느 날 원하지 않던 동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소년은 할머니한테 할머니 짐 싸갖고 가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감정이 서로 간에 극단으로 내닫죠. 그러다가 할머니는 이 밭에 나가서 묵묵히 쑥을 따고 그러면서 그 쑥을 따는 과정과 쑥떡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소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소년은 친구들에게 왕따당하죠. 학교에서 어디 어울릴 데 없죠. 그 다음에 친구의 집에 끌려가서 혼을 나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소년을 자기의 손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참아낸 듯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길을 가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고 갑니다. 마침내는 밥을 나누고 손자와 할머니는 정을 나누게 됩니다. 영화는 크게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죠. 엄마와 소년과 할머니입니다. 이 엄마는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는 그저 하루 종일 소년을 놔두고 나갑니다. 그런 소년을 할머니는 돌아보고 키우는데 소년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는 없죠. 엄마는 있어도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이 행동은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불량소년으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힘이 없습니다. 전편에 흐르는 영상으로 봐서는 할머니는 아픕니다. 행동이 느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피를 나는 손주이기 때문에 손주를 향한 의무감과 투박한 보살핌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독은 영화 쑥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감독의 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 할머니와 손주가 서로 말로는 따뜻한 말을 나누고
사랑의 언어가 오가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가라는 그 할머니와 손주 간의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한 독특한 미학적인 것을 자기는 영화로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식을 이렇게 봤어요. 아이와 노인은 몸이 먼저 반응한다. 사랑에 서툰 할머니, 오랫동안 보살피지 못한 그냥 손주. 그러나 손으로 쑥떡을 빚으면서 쑥떡을 입으로 먹여주고, 그러면서 감독은 쑥떡이라는 이 소재를 영화에서 중요한 소재로 갖다 쓰고 있는데요. 국창은 병들었지만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다. 쑥떡은 발로 밟혀도 죽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소재, 쑥. 그 다음에 거칠지만 이 쑥떡을 먹으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맛보며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이것도 감독의 마을입니다. 쑥을 두 인물의 생존 본능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손은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폭력성은 결코 나쁜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빠도 없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나가서 생계를 꾸며 나가야 돼요. 이 아이가 일어나는 행동이 아이의 잘못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아이의 모자름을 아이한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이 영화는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정서적 보살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작은 수용의 순간들이 이것이 진짜로 가족이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중곤 감독은 전통적인 돌봄 방식, 음식을 만들고 먹이는 이런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시대 첨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피를 나누고 따뜻한 정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쑥을 통해서 강렬한 우리의 생명력과 정서적 일치, 그리고 이 보세요, 할머니의 손, 쭈글쭈글한 손인데 이 여린 손주의 손에 이렇게 부드러운 기름을 만져주면서 쑥떡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 작품은요, 단순한 소통의 단절을 결핍으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사보다는 모습, 행동, 소리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서 진정으로 피어나는 따뜻한 가족의 체온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할머니는 따뜻한 쑥떡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손자녀에게, 자녀들이 맛있는 쑥떡을 먹고 싶어 할 때 걔네들의 입안에 돌멩이 넣어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많이 살아오면서 가족 간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것은 대화의 단절이고 소통의 부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손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다소곳이 따뜻하게 아주 다정한 말투로 그 아이들을 손잡아 주지 못했더라도 이 영화에 나오는 따뜻한 감정은 본능적으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영화는 대사를 최소화하고 손호흡, 음식 같은 감각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두 인물의 사랑의 생존 본능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얼굴보다 손의 클로즈업을 통해 노년의 기록이 그 존엄성을 통해 평생 가족을 이어온 과거를 연상시킨다고 하고요. 중간의 폭력적 행동을 결코 문제 행동으로 보지 않고 감정을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몸을 터뜨리는 정서적 결핍이라고 하고 상처 입은 존재의 외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어린 아이뿐이겠습니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사사 살아오시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할머니도 그래요. 무뚝뚝했어요.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손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 인간은 그렇다는 것을 이 감독은 30살 정도의 청년 감독일 것 같은데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력에 있어서는 먼저 작품 갤로포에 비해서는 상당히 표현 능력은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 영화의 꿈보다 제가 해몽을 더 잘해보고 싶은 영화는 이 영화는 가정의 달에 맞게 우리 모두 인간은 따뜻한 피가 있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쑥떡 하나로 여기서는 표현되는 거고 어떨 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지 않은 아무리 따뜻하지 않은 부모였더라도 자녀들한테 사랑의 기억 하나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셨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부모님이셨어요. 내가 부족했을지 몰라도 하나 이상은 다 갖고 계세요. 조금만 작게. 이 영화는 억지스러운 심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저 따뜻한 엄마, 화려한 할머니, 무조건 온정만 베푸는 그런 할머니는 아니지만 우리가 표현력은 부족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 여기서 했을까요? 이 할머니가 안 했잖아요. 못했어요. 그럼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밀어주는 행위,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 되셨고 자녀들은 알 겁니다. 이 영화를 본다면 우리 부모님은 다 그런 분이시다. 그 쑥떡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런 사랑적 감정, 여러분들이 훌륭한 부모님이셨을 거라는 걸 하나라도 여러분들 가지시고 혹시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덜어버리시고 오늘부터라도 나는 좋은 부모였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배경음악 끌어주세요. 시켜주세요. 들어주세요. 플레이해주세요. 예. 그 다음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 AI 시대요, 지금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운전면허라는 직업도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AI가 병치료도 많이 시켜줘요. 그런데 AI가 지금 돌봄 가정에 가서 독거노인분들, 독거로 살아가시는 분들 말벗 상대도 해줘요. 그 AI가 우리 몸 안에 따뜻한 36.5도의 따뜻한 사랑의 피가 흐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 감독은 아마 앞으로의 세대를 내다보고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와서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그런 아이를 따뜻한 손으로 보살피는 할머니. 할머니는 말재주가 없어요. 중고라 너 사랑한다. 너 안 됐다. 위로하는 말 한마디 재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엔딩 장면은 화합으로 갑니다. 제가 첨부 하나 해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이 앞에 갤로퍼라는 영화 감독보다도 약간 테크닉이 부족한 건 이 할머니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해요. 굉장히 극적인 상상력과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 수도 있는 장면인데 이 감독은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을 봐서 영화는 그 예술적인 면과 테크닉적인 면을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쑥떡이라는 따뜻한 떡을 먹으면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손자녀한테 자녀에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을지 몰라도 혹시라도 얼마나 자책감을 가지실지 몰라도 이 영화는 여러분 세대는 어른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약했을 뿐이지 이 30대 젊은 감독은 어르신 여러분들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따뜻한 어르신으로 볼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할머니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 할머니뿐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님이셨다. 그 긍지를 다시 한번 가지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애설의 생각을